항공기의 경우 아주 사소한 문제들이 연속으로 일어나 큰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많다. 중간 과정에서 뭐 하나만 제대로 조치가 되었어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하나의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슬슬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다가 결국 끔찍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바로 그 체인의 연결 고리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다나한 독서. 안녕하세요. 다나한 독서의 김다나입니다. 최근 다시 떠오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설리 허드슨강의 기적인데요. 2016년에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 제작의 톰 행크스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2009년 1월 뉴욕에서 출발한 1549편 여객기가 세대와 충돌하여 허드슨강에 불시착한 사고였어요.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로 인해 두 개의 엔진 모두가 추진력을 잃고 한겨울 차디찬 강물 위로 추락했음에도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아 허드슨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죠. 이때 기장이었던 설리는 침착한 판단으로 모두를 구해 영웅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영화가 최근 다시 떠오른 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문일 텐데요. 최선을 다한 기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고가 되어 많은 분이 애도하며 찾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어땠을까? 살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었을까? 안타까운 마음에 애도하는 방법 중 하나로 희망적인 사건을 떠올리며 바람을 담아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영화는 기장 설리의 자서전을 원작으로 합니다. 영화는 사고가 일어난 배경과 이후 전개되는 내용을 다루는데요. 원작인 이 책은요, 셀렌버거가 어떻게 조종사가 되었고 조종사로 어떤 과정을 거쳐 경험을 했는지, 당시 사건과 그 이후 솔직한 이야기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애도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바라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설리 기장은 비행기가 강에 착륙했지만 구조선이 4분도 안 되어 현장에 도착했고 서로 돕는 빠른 조치 덕분에 모든 탑승자들의 생존이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설리 기장도 본인 혼자서 모두를 구한 게 아닌 승무원과 여러 명이 함께해서 가능했다고 공을 돌렸고요. 그러면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설리 기장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 지금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지금 같이 리뷰해 볼게요. 다나한 독서. 설리 기장은 5살 때부터 분명한 꿈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하늘을 나는 일이었죠. 내게는 비행기의 모든 것이 매력적이었다. 하늘을 날 때 들리는 소리들,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각양각색의 모습들, 동체를 창공으로 떠올려주는 물리학적 요소들, 그리고 무엇보다 확고한 통제력으로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라는 존재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설리 기장은 비행에 관심을 가지고 간이 활주로에서 비행을 배우며 전투기 조종사의 여객기 기장이 되었는데요. 그 모든 경험과 시간이 허드슨강의 기적을 만들게 해줬다고 합니다. 나는 그날 허드슨 강으로의 여정이 라가디아 공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내 어린 시절의 집과 쿡시의 푸른 비행장, 텍사스 북부의 하늘, 지금 내가 아내 로리와 2딸과 함께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집,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지평선을 향해 몰았던 모든 비행기들 안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1549편 여객기와 함께했던 비행은 그저 5분간의 짧은 여정이 아니었다. 나의 전 생애가 나를 그 강으로 안전하게 이끌어준 것이었다. 1549편 여객기의 조종석에 앉기 오래전부터 나는 과거의 수많은 항공기 사고에 대해 면밀하게 공부했다. 최근 수십 년간 일어난 큰 사고에 연루된 조종사들의 경험은 배울 점이 많았다. 결국 생존하지 못한 파일럿의 목소리로 끝나는 조종실의 음성 기록들을 나는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나는 그 조종사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모두 세세히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만일 그 상황에 처했다면 나도 그렇게 성공으로 대처할 수 있었을지 자문해보곤 했다. 설리 기장은 투철한 직업의식으로 늘 항공기 사고에 대해 공부했고요. 어떻게 대처할지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할 자료가 없던 과거의 조종사들에 대해 존경심도 표했고요. 여러 항공 사건들로 인해 설리 기장은 희생한 조종사의 몫까지 책임지며 안전에 집중했는데요. 거의 2만 시간을 비행하며 쌓은 경험으로 항공 안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공기의 경우 아주 사소한 문제들이 연속으로 일어나 큰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많다. 중간 과정에서 뭐 하나만 제대로 조치가 되었어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하나의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슬슬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다가 결국 끔찍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바로 그 체인의 연결 고리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역사적으로 항공 안전의 발전에는 수많은 희생자들의 고통이 수반되었다. 때로는 마치 대중의 인식이 커지거나 정치적 의지가 타오를 만큼 사상자 수가 누적되기를 기다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설계, 훈련, 규제, 그리고 항공사 관례상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늘 최악의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다음이었다. 상업비행은 전문 지식과 노련한 기술, 근면 성실한 자세, 신속한 판단, 그리고 풍부한 경험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 중 하나다. 수백 명에 달하는 승객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조종사들은 비행이 얼마나 큰 위험을 동반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것이 바로 내가 1호 사고편 여객기 사고가 일어나기 오래전부터 다른 이들의 경험에 대해 읽고 배워온 이유다.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설리 기장은 다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으로 사건이 발생한 그날 허드슨 강에 착륙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버드 스트라이크, 새들과 충돌한 것이었는데요. 새들이 비행기와 충돌하던 순간 비행기는 마치 폭우나 우박에 두드려 맞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예전에 텍사스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 엄청난 천둥 소리와 비슷했다. 새들이 충돌한 지점은 앞 유리창뿐만이 아니었다. 동체 하부도 새들과의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 비행기의 코와 날개, 엔진 등이 모두 해당되었다.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요, 세세한 설명이 있어서 읽을 때 마치 그곳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난감한 상황, 빠르게 판단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 설리 기장은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었지만 공항으로 간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탑승자들 중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게 걱정되었는데요. 반면 허드슨 강은 충분히 길고 넓고 수면이 잔잔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어요. 곧 나는 직감적으로 허드슨 강이 유일한 선택권임을 알았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로 표현했다. 말하면서도 부자연스러운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말했다. 내 오른쪽에 앉은 제프는 내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엔진과 씨름하느라 정신없이 바빴다. 하지만 나중에 말하기를 그는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수긍했다고 한다. 허드슨 강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 몇 년 전 방문했을 때 나는 그 박물관 근처에 해양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배들이 엄청나게 몰려와 있었다. 허드슨 강 인트레피드 근처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만 있다면 가까이에 여객선과 구조선들이 있을 것 같았다. 파견 경찰대는 물론이고 구급대도 몇 블록만 가면 있었다. 설리 기장의 판단이 지혜로웠습니다. 비행기가 허드슨 강을 오가는 여객선 터미널과 가까운 곳에 불시착해서
긴급 구조원들이 신속하게 다가가 승객들과 승무원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첫 구조가 4분 만에 이루어졌고요. 모두가 신속하게 구조하여 전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나는 승무원들이 그토록 신속하게 승객 전원을 비행기에서 탈출시킨 것이 자랑스러웠다. 마지막 승객이 비행기를 빠져나온 시각은 탈출이 시작된 지 겨우 3분 15초 정도 지났을 때였다. 뒤쪽 비상구는 사용할 수도 없고 기내에는 물까지 차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도 시간이면 더할 나위 없이 신속한 조치였다. 이 외에도 설리 기장은 승객들이 놀라지 않게 탈출하라는 신호도 단어를 골라서 말했고요. 승객들을 다 빠져나가게 하고 마지막까지 남은 승객이 없는지 확인한 뒤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전 세계에서 많은 편지를 받고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중 여객기 부조종사였던 아버지가 사고로 목숨을 잃어 힘들었던 딸이 허드슨강의 기적을 보고 위로가 되었다고 편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내게 쓴 편지에서 테레사는 1549편 뉴스 보도를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적었다. 아버지의 비행기도 그처럼 성공적인 결과로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그때 그 마음이 다시 떠올랐다고 했다. 그 순간 비행기 착륙시키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고. 그것이 자신이 할 일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군요. 그 상황을 직접 겪은 사람의 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허드슨강의 기적 이야기는 많은 이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힘든 시기에도 빠져나갈 길을 찾고 서로 도와 함께 살았으니까요. 이에 대해 설리 기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특히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대량 실업이 진행 중이었고 담보주택 압류 건수도 증가하고 있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은 흔들리고 있었고 그들은 자신의 삶이 불현듯 새떼와 부딪힌 것 같은 충격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1549편 여객기의 성공적인 불시착은 뜻하지 않은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더 이상 해볼 도리가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빠져나갈 길은 언제나 있다.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사회적인 차원에서 그 길을 찾을 수 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 같습니다. 단아한 독서. 이 책은 굉장히 두껍고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내용이 비행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설리 기장의 부모님과 아내, 딸과의 두터운 관계, 기장으로서 겪은 일들, 항공사의 이슈, 그리고 개인적으로 힘들 때 이겨냈던 방법까지 인생을 폭넓게 담은 자서전입니다.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진 조종사로서 든든한 가장으로서 여러 면모를 배울만한 점이 많았고요. 비행과 관련된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 읽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다루지 않은 이야기가 꽤 많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읽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단아한 독서의 김다나였습니다.